최근 이강인, 22 PSG, 이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는 경기가 늘어나고 있다. 덴벨레와의 공존 속에서 다양한 전술 조합이 활용되고 있으며 덴벨레가 중앙에 배치될 경우 이강인은 오른쪽을 맡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또한 하무스가 중앙을 맡고 덴벨레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이강인의 기용 가능성이 높다. 현재 PSG는 세 가지 공격 전술을 선택지로 두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이강인이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의 핵심은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니다. 별표 맨체스터 시티와의 맞대결은 사실상 이강인의 프리미어리그 쇼케이스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별표 이미 아스널 이적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맨시티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면 EPL 구단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조별리그 한 경기가 아니다. 현재 PSG 승점 8, 맨시티 승점 7는 토너먼트 진출 마지노선인 24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별표 이번 맞대결에서 패배하는 팀은 사실상 탈락 위기에 몰리게 된다. 별표 특히 맨시티는 다음 경기에서 클럽 브리에와 맞붙지만 PSG의 다음 상대는 슈투트가르트다. 별표 즉 PSG 입장에서는 이번 맨시티전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별표 이번 맞대결은 영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맨시티전에서 이강인이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면 EPL 이적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과연 이강인은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맨시티를 상대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까? 파리 생제르맹, PSG, 이 벼랑 끝에 몰렸다. 별표 슈투트가르트는 현재 분데스리가 상위권 팀 별표로 PSG에게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PSG의 운명은 다른 팀의 결과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패너 분석에 따르면 PSG가 남은 두 경기에서 최소 3점을 확보하면 별표 커트라인 24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별표 하지만 여기에는 변수가 많다. 별표 디나모와 8-1이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할 경우 PSG는 자동 탈락이 확정된다. 별표 현재 24위 커트라인은 별표 16강 확정이 아닌 플레이오프 진출권 별표이다. PSG가 승점 10점을 확보한다고 해도 별표 득실차, 맞대결 결과 별표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다. 즉,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 별표 PSG의 자력 진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 별표 물론 아직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다. 하지만 PSG가 슈투트가르트전에서 패배한다면 별표 사실상 탈락은 확정적이다. 별표 과연 PSG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별표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PSG와 맨체스터 시티가 벼랑 끝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두 팀 모두 별표 승점 1점 차이 별표로 간당간당한 상황. 챔피언스리그에서 고전했던 만큼 별표 이번 경기 패배 시 플레이오프도 장담할 수 없다. 별표 남은 두 경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현재 리그 1에서 PSG는 별표 18경기 무패 별표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경기력이 압도적이지는 않다. 상대팀이 결정력을 살리지 못하는 사이 별표 돈나룸마의 선방 플러스 공격진의 결정력 별표로 승리하는 패턴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챔스에서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SG는 리그왕 우승이 기본 목표인 팀이다. 하지만 챔스에서 별표 16강도 가지 못한다면 시즌 실패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별표 만약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PSG는 또다시 방구석 여포, 국내 리그 강팀, 유럽 무대 약체라는 조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의 활약은 대단하다. 그는 현재 별표 프랑스 리그 전체 빅 찬스 메이킹 1위, 11회 별표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챔피언스 리그. 이강인은 이번 시즌 챔스 6경기에서 별표 공격 포인트가 없다.
별표 리그에서 보여준 창의적인 플레이를 유럽 무대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까? PSG는 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챔스에서의 시험대는 다르다. 별표 이강인이 빅매치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지, PSG가 방구석 여포 오명을 씻을 수 있을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별표 PSG는 더 이상 챔피언스 리그에서 실패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맨시티전은 별표 PSG가 유럽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 별표다. 특히 이강인은 아직 챔스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별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별표 이강인의 출전 여부도 뜨거운 관심사다. 선발 가능성이 있지만 별표 로테이션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별표 최근 경기에서도 교체 출전이 있었던 만큼 선발 여부는 공식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후스코어드닷컴의 예상 라인업에서는 별표 이강인이 빠진 채 덴벨레가 오른쪽에 배치 별표되었지만 실제 라인업은 경기 당일 결정될 전망이다. 맨시티는 최근 입스위치 타운을 상대로 별표 6대 0대승 별표를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특히 과르디올라 감독은 별표 4대 0 이후 PSG전을 염두 별표에 두고 경기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맨시티의 공격력은 점점 살아나고 있으며 별표 포든이 득점 2위로 올라서면서 홀란드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 별표를 하고 있다. 맨시티는 여전히 수비가 불안하지만 별표 디아스가 복구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라인을 구축할 가능성 별표이 높아졌다. PSG는 이러한 맨시티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이강인이 과연 선발로 출전할 것인가? PSG는 챔스에서 다시 한번 강팀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별표 모든 관심이 이 경기에 집중되고 있다. 별표 파리 생제르맹 PSG의 공격 라인업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덴벨레가 독감으로 인해 지난 경기에 결장하며 그의 복귀 이강인 컨디션이 이강인의 출전 가능성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훈련에 복귀한 덴벨레가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강인 그의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PSG는 하무스를 원톱으로 기용했지만 기대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덴벨레를 제로톱으로 활용하는 전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강인 오른쪽 공격수로 배치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강인 주전으로 출전한 최근 경기들을 살펴보면 덴벨레와 공존하는 패턴이 두드러진다. 덴벨레가 중앙에 배치되거나 하무스가 중앙을 맡고 덴벨레가 측면으로 이동하는 형태 등 세 가지 전술적 선택지가 존재한다. 한편 새로 합류한 흐브이차는 챔피언스리그 등록이 되지 않아 출전이 불가능하다. 현재 조별리그가 진행 중이며 다음 라운드로 진출해야만 새로운 선수 등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유로파리그 일정과 맞물려 있는 양민호 역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다. 엘리케 감독이 신뢰하는 핵심 카드 중 하나는 하키미다. 하키미는 PSG 전술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선수로 최근 경기에서도 철저히 휴식을 부여받았다. 덴벨레가 독감으로 빠진 것과는 별개로 하키미는 전략적인 결정에 의해 결장했다. 훈련조차 참여하지 않으며 체력 회복에 집중한 그는 곧바로 경기에서 강한 임팩트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하키미의 오버래핑은 PSG가 기대하는 핵심 공격 루트 중 하나다. 그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선수는 다름 아닌 이강인이다.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가 하키미의 침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의 출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도쿄와의 직전 경기에서 PSG가 6대 0대승을 거둔 상황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할 선수가 누구냐가 또 다른 고민이 될 수 있다. 이강인의 수비 가담 능력이 관건이며 이에 따라 사비뉴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덴벨레가 출전하더라도 수비적인 역할을 수행할 선수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PSG가 어떤 전술을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PSG의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중요한 경기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강인을 빼고 대신 덴벨레와 같은 빠른 측면 선수를 배치하여
상대팀의 공격을 역습으로 노리겠다는 의도다. 하키미는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덜 올라오게 조정되며 이러한 전술적인 배치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 실제 경기에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근 몇 차례 강팀과의 경기에선 엘리케 감독이 예상 라인업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예를 들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이강인을 제로톱으로 기용하며 결과적으로 실험적인 전술이 실패로 끝났다. 이처럼 빅경기에서는 과연 감독이 실험적인 전술을 시도할지 아니면 기존의 안정적인 선택을 고수할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강인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이적 당시 두 팀의 관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 그러나 아스날전에서 제로톱으로 나선 이강인은 상대 선수와 등지는 플레이로 아쉬움을 남겼다. 상대 수비에 밀려 고전한 상황에서 이강인의 전술적인 배치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으로 나올 수 있다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인의 활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감독이 어떤 전술적 선택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빅경기에서 이강인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그가 PSG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목요일 새벽 5시 PSG와 맨시티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두 팀은 그간 7번의 맞대결을 가졌고 PSG는 단 한 번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통계를 가지고 축구를 논한다면 경기를 왜 하겠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아닌가요? 이번 경기는 정말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PSG와 맨시티의 팀 전략뿐만 아니라 두 감독인 엘리케와 펩의 대결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감독은 바르셀로나와 관련이 깊으며 각각 전술적으로 강력한 팀을 이끌어왔습니다. 펩은 그의 경력 내내 전술적으로 많은 감독들에게 도전받았지만 그가 흔들리는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케 감독은 펩과의 대결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몇 차례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과거 MNS를 상대로 펼친 전술적 대결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그는 MNS의 공격진을 믿고 나머지 선수들은 수비에 집중하며 강력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도 비슷한 전술적 접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특별히 음바페가 부재한 PSG에겐 더욱 어려운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시티가 유리한 상황일까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맨시티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홈 경기를 치르는 PSG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경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분명히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머쥘지, 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펼칠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든 축구 팬들의 기대를 모은 대결입니다.